안녕하세요. 1923년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할 1학년 2반 15번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을 고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대략적인 내용, 세 번째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냥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너무 어떤 독립투사분께서 어떤 사건을 겪고 언제 일어난지 등 너무 시험을 위한 암기를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정녕 제 머리로 들어오는 게 없다고 느껴져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해당 사건이 이루게 된 사회적 배경이나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게다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어떤 독립투사분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으로서의 면모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그리고 애초에 독립투사분들에 대해서 너무 영웅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독립투사분들의 사람으로서의 면모에 대해서 즉 정서나 가치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책이 일제강점기 문화통치 시기의 책인데 그 문화통치 시기가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저렇게 하면 어떤 일제 상황한 감시가 있었는지 좀 실감하고 또 독립투사분들께서 어떤 힘듦을 겪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용을 요약해 드릴 건데요. 해당 책은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반에서는 전반적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통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문화통치 시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일제가 3.1 운동으로 인해서 무단 통치의 한계점을 느끼고 전환한 게 문화통치인데 일제는 조선인들의 뭐랄까 반발을 좀 잠재우고자 집회나 언론의 자유를 조금 허락하는데 이게 기만적 문화 통치라는 키워드가 붙는 이유가 신문을 펴도 검열이 필수적으로 거쳐져야 되고 또 집회를 열어도 일제 감시 하에서 이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책 맨 앞부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집회에서 그냥 사회주의란 직접적인 키워드를 말하지 않아도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구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독립투사들의 적 미화라고 하는데 이 미화는 문화통치 시기에 유명한 경찰인데 이게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많은 독립투사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화는 경찰이어서 그때 보통경찰제가 수립되면서 경찰서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이 큰 의의를 가져요. 또 왜냐하면 3.1운동 이후로 좀 민주운동이나 살짝 독립에 대한 열망이 좀 식거든요. 근데 해당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뭐랄까 독립에 대한 이제 열정이 다시 살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중반에서는 김성우 열사의 투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김성우 열사는 대장장이어서 사업가에서 독립투사가 되신 분으로 대장장이랑 사업가로서 있어도 그때 당시에도 다양한 항일 운동을 하셨고 그 예로 물산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우 열사께서 지으신 회사 자체에서도 어, 국산 물품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혁신단이라고 하는데 이 혁신단 김성우 열사께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같이 세운 것으로 이게 신문인데 아무래도 김성우 열사 즉 독립투사분께서 지은 신문이다 보니까 항일 운동이나 그 독립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열정적인 글이 있어서 나중에 일본한테 발각돼서 옥에 갇히실 뻔한 시련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2차 암살 폭탄 투쟁이 있는데 이 2차 암살 폭탄 투쟁은 의열단의 총 두 차례에 이은 암살 폭탄 투쟁의 알다시피 마지막 부분인데 첫 번째 암살 폭탄 투쟁은 그 폭탄의 위력이 너무 약해서 그 폭탄이 성공적으로 던져져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이 2차 암살 폭탄 투쟁에서 그 더 강화된 더
최신형의 폭탄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그 폭탄들이 어떻게 국내로 반입되는지에 대한 여정을 알려주고 이 결론적으로 2차 암살 폭탄 투자는 실패로 끝나는데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당시 시대 급박함과 힘듦도 느껴지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독립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난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시대의 급박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회에서 그 연설하다가 잡혀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가장 큰 예로는 독립투사 김상호 열사를 잡기 위해서 계엄령이랄까 살짝 경찰을 푸는 예가 있는데 보면은 총 4중 포위망을 형성하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일제 그 경찰 인력도 많았고 그리고 감시가 정말 상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계속 그 폭탄도 터지고 독립투사분들께서 활동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내에서 총격전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시대의 급박함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난이 있는데 이 그 책을 보다 보면은 몽골에서 의사로서 활동한 이태준 선생님인가 계셔요. 근데 그 해외에 가서도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독립이라는 과정이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노력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실감이 됐고 또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태준 선생님께서도 어, 일제 계략에 의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김상우 열사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족분들께서도 또 고문을 겪으신 걸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감내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해당 책에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관적인 평가가 어떤 면에서 드러나냐면, 뭐랄까, 그 2차 암살폭탄 투쟁이 너무 뭐랄까 의열단원들이 아닌 살짝 다른 독립투사분들의 잘못으로 너무 몰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분께서 이제 반입해 오신 폭탄을 중간에 몇몇 독립투사분들께서 그 폭탄을 옮기는데 그로 인해서 밀정에 의해서 발각돼서 이 사전에 이제 검거돼서 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근데 해당 측에서는 너무 그분들의 탓으로 돌리는데 제가 보기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는 경찰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그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보면은 진짜 김상욱 열사분 애인께서도 어, 항일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걸 보면은 정말 노력하시는 게 보이고 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무장투쟁의 정도와 한계인데 이게 책을 읽다 보면은 살짝 테러와 무장투쟁의 살짝 그 경계점이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폭탄 투쟁에서 강화된 폭탄을 쓰다 보니까 만약에 그 폭탄이 실제로 터졌으면 민간인도 다쳤을 텐데 그때 되면은 한국인으로서도 그걸 정녕 독립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테러라고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뭐랄까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무장투쟁의 한계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3.1운동처럼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즉 살짝 자극적이고 격렬한 사건이 일어나야 그게 촉매제가 되어서 전국적이고 뭐랄까 하나된 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너무 상습적으로 쓰이다 보면 그건 그냥 범죄, 즉 테러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 국민들의 그 의식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짝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건데 그게 시민들의 그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그거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